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조금 이틀 동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이탈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좀 밀려주고 있으면서 20선 부근까지 어느새 내려와 주었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우리 두산솔루스도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고가 놀이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는 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앞으로가 좋아질 것이고, 올 지금 이제 마지막 4분기가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타이밍인 건 맞는데,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솔루스 기준입니다.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그런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했어요. 좀 미쳐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또 항목들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도 좀 나름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앞으로 좋지 않았던 파트들을 새롭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플러스로 주가 동향, 지금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MSCI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 두산중공업하고 SK바이오팜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또 큰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이제서부터 올라와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제 월봉 기준에서 거래 대금 자체로는요, 약 9월 달이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수급적인 이탈이 좀 크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MSCI 패시브 자금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이게 입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리밸런싱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일날 우리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계 창구에서 코스피에서만 2조 4천억 원대 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 패시브 자금 어떤 매도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진 건데, 글쎄요, 이게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말일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부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메이저 주체들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올라가기 위한 잠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휴게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또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좀 건전한 어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 자, 우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폭이 좀 컸던 부분들, 그동안의 어떤 이자 부담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양호함에도 잠깐 조정을 받았을 타이밍에는 이제 유증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지만 단기순이익 면에서,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 이렇게 까먹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또 추가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의 최종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자, 연간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또 컸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무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 기업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라오스 쪽에 수력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한다. 한국 서부 발전과 라오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한국 남동 발전과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 협력 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스터빈 개발 내년에 열병합 발전소를 또 적용을 한다 등등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뭐 참여도만 그냥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돈 잘 버는 기업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유상증자 결정 해가지고 또 이슈가 오늘 나와줬죠. 함께 보시면,
자, 자금 조달의 목적 해가지고 채무 상환 자금 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신주 발행가에 9,980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정말 뭐 대규모잖아요. 1조 2천억 원대니까 대규모고, 아무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기존 주주들한테 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청약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유상증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주가 동향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이 60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그건 한번 좀 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좋은 단계에서 유증을 진행한다. 뭐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라면요 사실 대략적으로 60선 부근 14,000원인데 좀 더 깊은 눌림이 나왔을 때 12,000원대까지 나오거나, 근데 사실 여기까지 뺀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4,000원대를 한번 노려볼 건데, 어떻게 14,000원대를 접근하냐에 따라서 매수를 할까 말까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두산 솔루스, 이거 뭐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고가놀이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슈 다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지박을 공급할 것으로 유력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 전지박 공급을 위한 일반 거래 조건 협정 요거를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면서, 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죠? 전지박은 배터리 음극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그래서 테슬라는 동사의 헝가리 공장이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면서 두산 측은 고객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뭐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산 솔루스도 이렇게 발음이 어렵나요,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찍히는 실적은 없지만, 자, 리포트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은 리포트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이고요. 자,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해가지고 얼마큼 시장 컨센 대비해서 못 미쳤다라는 내용. 자,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인해서 화웨이 통신 장비약 물량이 감소해서 동박 부분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2% 하락을 보였다. 또한 전지박 양산 지연되는 가운데 라인 셋업에 따른 감가 삼각비가 발생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자, 반면 전자 재료는 고객사 소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2.6% 매출액 증가를 추정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4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 983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화웨이의 매출 비중은 동박 내에서 약 20% 미만으로 5G 네트워크 투자 재개에 따라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전망한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전지박 매출 발생으로 양산 비용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자, 그래프도 좀 살펴보시면 전망치라든지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컨센 대비해서 증권사에서는 조금 더 높게 추정을 하고 있네요. 3분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동박, 뭐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까지 그래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사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기본적인 실적 자체는요 원래 리포트에서는 좀 좋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 쓰는데, 좀 그래도 어떤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좋은 기업들 위주로 또 컨택해서 리포트를 올려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전망치를 좋게 써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좀 부담스러운 주가인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가고,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45,0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지지가 필요로 하고요. 사실상 주가가 지금 49,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서 45,000원대에 접근을 했다, 혹은 42,500원에서 45,000원, 저는 이 라인을 공략을 할 거예요. 이 라인이 왔을 때는 이 녀석은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기술적 단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니까 혹시나 이 종목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단가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불기둥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몸이 다 불탑니다. 불 쫓아가면 여러분들 몸에 불 붙으면 화상 입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좀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불기둥에 저렇게 따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몸에 불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몸에 불이 붙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좀 세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렇게 빨간색이 많은 거 피똥 쌉니다. 진짜 저런 거 따라가면 피똥 싸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쫙 하락을 다 보인 종목들, 요런 종목들,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비속어를 쓰면 제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제 비속어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찰지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불기둥은 따라 들어가지 말자. 왜? 불기둥은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서 멀리서 불만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어떤 패턴과 어떤 유형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종근당 어디 있습니까? 23일부터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쵸? 23일부터 어디 기다리라? 16만원을 기다려라. 이날도 떨어지고 있는 거를 16만원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1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짜라란, 어때요? 18만 7천원 고가까지 찍었죠. 그러면은 18만 7천원 16만원 16%대입니다. 거의 16%, 18%, 17%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반만 챙기더라도 뭐 며칠 만에 이렇게 그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꼭 상한가를 막 먹고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경보제약 이 종목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렸습니까? 경보제약은 여기 며칠이에요? 25일부터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경보제약 1,500원 부근, 그쵸? 이날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 불기둥에 쫓아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오늘 불기둥에 쫓아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불기둥 말고 우리는 이제 한번 싹 씻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불기둥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경보제약 오늘부터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죠. 앞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니까 관심 종목 넣어둬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 종목을 다루긴 하지만 분할로서 비중 관리하고 수익 실현할 거 하고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서 지나가 보니까 또 상한가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제넥신 6%, 미래에셋 3%대, 시우메디칼 3%, 종근당 3%, BC월드 7%. 이러면 상한가 얼추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종목으로 상한가 먹을 바에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익 합산하면은 그 수익이 그 수익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상한가를 한 종목으로 상한가를 땡기는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7%대를 4-5개 들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4-5개 들어가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9월 말부터 해서 수장님과 함께 했는데 3개월 만에 수익으로 전환을 했대요. 누적 수익이 이제 수익으로 변하고 있어요. 누적 손익이. 그렇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시장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V자 반등은 다 끝났던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20만원 수익 실현하시면서 시우메디칼 11% 수익 실현하셨네요. 참고로 아래 사진은 수장님 리딩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번 돈이라고 하십니다. 얼마? 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쪽쪽쪽쪽쪽쪽. 난 이거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자,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셨대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쪼쪼쪼쪼쪼쪼 이렇게 5월 1일부터 해서 리딩을 시작하셨는데 7,790만원 수익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뭐 시드의 문제인가요? 뭐 시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복리 효과를 노려가면서 접근하시니까 적은 시드로도 충분히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매력이 큰 겁니다. 이게 줄 때 챙기자. 그냥 일단 주는 건 챙기고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넥신, 경동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이연, 시우메디칼, 미래에셋, SK바이오팜, 그렇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기는데 동참해 보실란가요? 한번 좀 해보시죠. 한번 좀 가봅시다.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시우메디칼 12%, 그쵸? 이런 식으로. 참고로 유튜브에 다 추천드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메인은 VIP방이죠. 메인은 VIP방에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유튜브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 또 여기 보시면
한송네오텍, 한창재질 둘 다 2,300원입니다. 2,300원 한번 기준 잡아보시고 요거 메모 한번 하셔가지고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내일 단가 안 오면 내일 모레라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락을 기다려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두산솔루스 사실 지금 신규 편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가예요. 신규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45,000원 정도 눌려줬을 때 어떤 조정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로 사냐 마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돈되냐에 따라서 14,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하시던지 이때 당시에 또 한번 새로 접근을 하시던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벤트가 마감 임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100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집계된 데이터를 받지를 못해서 일단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참고로 이제 뭐 기존 회원님들이 연장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이벤트가 적용이 되는데, 그거 말고 신규로만 순수 가입하시는 분들, 그분께 요게 이제 100분, 그런 분들 대상으로 100명이니까 일단 집계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올해 안에는 이벤트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가 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장사꾼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이걸 마지막으로 좀 할 것 같아서 요거를 기간을 좀 더 늘리려면 늘리지 추가적으로 더 한 번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치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장사꾼 같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VIP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VIP 회원님들 대상 무상 제공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